안녕하세요, 플레인즈의 주기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중급 가격대 권장 스피커 5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입문용이라고 할 수 있는 푹실프 스피커 기준으로는 100만원 미만, 12형 스피커 기준으로는 한 200만원 전후 200만원 미만, 이런 정도 가격대 제품들은 그래도 나름대로는 활발하게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명맥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브랜드로 보자라면 대표적으로 와피데일, 모니터 오디오 브론즈 시리즈, 모니터 오디오 실버 시리즈, 트라이앵글, 쿼드,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거기에서 만약에 입문 기종을 사용을 하시다가 업그레이드를 좀 하고 싶으실 때 당장에 한 200만 원짜리 12형 스피커를 사용을 하시다가 한 방에 1000만 원 이상의 포칼 소프라 시리즈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기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업그레이드를 하셨을 때 충분한 만큼의 만족도를 누리실 수가 있고, 잘만 활용하시면 충분히 고급스러운 느낌도 받으실 수가 있으면서 만족하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가격대로 보자라면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까지 하는 제품들 중에 제가 추천드리고자 하는 제품을 5가지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이쪽 맨 끝에 있는 제품이 리크 오디오의 샌드위치 250이 현재 여기에 진열된 제품 중에 가장 가격이 저렴한 제품이고요. 파인오디오의 클래식 10입니다. 여기 지금 이 제품은 클래식 10인데 가격대로는 클래식 8을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주제에 맞는 제품은 클래식 8이에요. 근데 클래식 8이 지금 물건이 샘플이 없어요. 죄송하게도. 그래서 지금 제품 자체는 클래식 10을 놓고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제품 모니터 오디오의 골드 300, 골드 300 신형이죠. 그리고 트라이앵글의 앙탈 40주년, 그리고 리바이벌 오디오의 아탈란테 4, 이렇게 총 5가지 제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에 판매가 되는 이 리크 오디오라든지 트라이앵글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대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 원래 공식 가격에 비해서 할인을 많이 해서 300만 원대 최저 할인 판매 가격이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파인 오디오, 모니터 오디오, 리바이벌 오디오, 아탈란테 4, 이런 제품들의 경우 제가 좀 조사를 해봤을 때 500만 원 전후에 구매가 가능할 듯 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환율에 따라서 오디오 가격도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가격을 제가 공개를 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은 대략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500만 원 전후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선에서 구매가 가능한 제품들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을 처음에는 한 3가지, 4가지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5가지로 취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개성도 다르고 디자인도 다르고 구동의 난이도도 좀 다르고 여러분들의 취향, 환경에 따라서도 선택해야 되는 제품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께서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그 중에서 그러면 최고는 뭡니까? 그 중에서 1등은 뭐고 꼴등은 뭡니까? 2등은 뭡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각자의 매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어울리는 제품은 무엇인가? 내 취향에 맞는 제품은 무엇인가? 내 환경에 맞는 제품은 무엇인가?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하셔가지고 오늘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은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여러분들께서 절대 평가를 하시면 안 되는 게, 가격 차이가 많게는 제일 저렴한 제품과 제일 비싼 제품의 가격 차이가 한 200만 원까지 가격 차이가 납니다. 200만 원이면은 가장 저렴한 제품의 가격 대비로 봤을 때에는 한 60%가 그냥 가격 차이예요. 어마어마한 가격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비싼 제품이 좀 더 유리할 수밖에 없죠. 이거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저렴한 제품과 가장 비싼 제품을 비교를 하시면서 이걸 너무 절대평가를 하시지는 마시고요. 가격 대비 상대평가를 하시면서 가격이 저렴한 제품은 좀 기특하게 봐줄 필요도 있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가격이 비싼 제품은 좀 더 디테일하면서도 까다롭게 평가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그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한 제품은 좀 더 관대하게 평가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피커는 리크 오디오의 샌드위치 250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터넷 최저 가격은 355만 원 그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스탠드를 별도로 빼고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스탠드 비용이 빠지겠죠. 그리고 요즘 구매 후기나 사용 후기를 작성을 하면은 5% 페이백 서비스도 이벤트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구매를 하시면은 200만 원대 구매도 가능하지 않나 확인을 하고 안내를 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피가 좀 큰 스피커를 좀 자극적이면서도 강하게 어필을 하고자 할 때는 이 스피커에서 나오는 사운드가 뭐 어마어마하다, 대형급 스피커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스피커에 비해서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큰 사운드를 재생을 한다, 우리가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준의 엄청난 에너지의 사운드가 밀려져 나온다, 강력하다, 이런 식으로 어필을 많이 하긴 하죠. 그럼 아무래도 아직까지 이 정도 크기의, 이 정도 부피의 스피커를 아직 경험해 보시지 못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느낌의 풍부하면서도 강력하면서도 깊이 있는 사운드가 나오겠구나, 거기에 좀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 스피커도 지금 우퍼 유닛이 11인치라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스피커가 크다라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별로 강조하고 싶지는 않아요. 전면 배풀의 좌우 폭에 따라서도 이 사운드의 넉넉하면서도 그윽한 울림이라는 게 달라지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좌우 폭의 경우가 37cm입니다. 40cm는 아직 안 되지만은 대부분의 40cm가 넘어가는 정도의 대형급 스피커는 가격이 많이 비싸지고요. 근데 일반적인 톨보형 스피커들의 경우에도 보면은 좌우 폭이 20cm가 넘는 톨보형 스피커도 찾아보면 의외로 흔치가 않습니다. 트위터, 미드레인지, 우프 유닛, 3웨이 방식이고 고급 무늬목으로 제작됐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리크 오디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역사 자체는 오래되었지만 사실상 한동안 좀 활동을 못하고 있었던 브랜드죠.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이제 제품들이 다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제품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고 추천하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은 만듦새에 비해서 가격이 좋죠. 일단은 고급 무늬목이잖아요. 다른 브랜드의 경우에 이 정도 사이즈의 스피커가 고급 무늬목이 아니고 저렴한 비닐 시트지 마감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같은 금액이면은 비닐 시트지 마감보다는 고급 무늬목 마감이 훨씬 더 소장 가치도 높고 오랫동안 외관 품질을 유지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다. 고급 무늬목의 경우에는 흠집이 나거나 오래되더라도 이렇게 시트지가 일어나는 경우는 없어요. 뭐 흠집이 나더라도 원래 나무가 흠집이 났을 때의 느낌이어서, 흠집이 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 흠집도 손때가 타면서 부드럽게 이게 한 몸체처럼 녹여져서 이렇게 스며드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비닐 시트지 마감의 경우에는 시간이 좀 지나면 이 모서리부터 시트지가 일어나죠.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싸구려틱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웬만하면 아주 이제 뭐 한 100만 원 미만의 저가, 톨보형 스피커의 경우에는 150 미만의 저가 제품이거나 북셰프 스피커의 경우는 100만 원 미만의 저렴한 입문용 제품이지 않은 이상은 웬만하면 고급 무늬목 마감의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좋다. 그런데 이 제품은 상당히 그 대구고 우퍼 유닛을 탑재하고 있으면서도 고급 무늬목 마감으로 만들어졌다는 것도 좋은 점이고요. 객관적으로 어찌됐든 팩트 자체잖아요. 그건 이제 칭찬을 할 만하고요. 대구고 우퍼 유닛을 탑재를 했는데 사실상 다른 브랜드의 경우에는 11인치가 아니라 작은 모델은 8인치, 아니면은 아예 큰 모델은 12인치 유닛이 들어가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데 12인치 우퍼 유닛을 탑재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결과치가 더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12인치 우퍼 유닛을 우리나라 환경에서 풀 스케일로 막힘없이 시원하면서도 생생하게 이렇게 딱 터뜨려가지고 사운드를 냈을 때 그 사운드를 우리나라 가정에서 감당할 수 있는 집안 환경 구조가 흔치가 않습니다. 아무리 대구경 우퍼 유닛을 탑재를 하고 있고 스피커가 대형급 스피커라고 하더라도 그 스피커를 풀 스케일로 막힘없이 시원시원하게 터뜨려서 사운드를 들었을 때는 아예 음악 감상을 할 수가 없게 되는, 아예 재생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나 저 유명한 브랜드의 12인치 우퍼 유닛을 탑재하고 있는 이런 박스형 스피커 나 실제로 집에서 쓰고 있는데 저 사람 왜 내 제품에 대해서 펌담을 하고 평가절하를 하고 그러지? 사용을 하고 계신 거는 맞죠.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죠. 막힘없이 시원시원하게 풀스케일감으로 사용하는 것은 만만치가 않다. 특히 이제 실내 방에서 사용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아파트 거실에서 사용할 때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막힘없는 풀스케일감으로 음악을 틀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리고 구동 자체도 어렵고요. 그런데 지금 이 리크 오디오 샌드위치 250이라는 스피커는 우퍼 유닛의 구경 자체는 11인치지만은 저음의 양감은 한 9인치급으로 재생하지 않나. 그러니까 11인치급으로 재생을 못한다고 해서 그게 단점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조건 부정적인 느낌으로 적게 재생을 한다. 그럼 나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부품 자체는 11인치짜리를 썼지만은
11인치를 이용을 해서 최대한 현대 가정 환경에서 어울리게끔 그렇게 최적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양감 자체는 제가 느끼기로는 한 8인치급에서 한 9인치급 느낌 정도로 나온다. 그런데 대신에 사운드의 이런 입체감이라든지 사운드의 공간감이라든지 전체적인 그윽한 울림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11인치급으로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아파트 환경이라든지 현대 가정 환경이라든지 뭐 층간 소음, 이웃 간의 다툼 그런 점들을 감안한다라면은 공간을 심하게 이렇게 거북스럽게 울리게 되는 부밍을 발생하게 되고 저음을 과도하게 무겁게 재생을 하게 되고 저음을 벙벙거리게 재생하게 되고 저음이 좀 펑퍼짐하게 퍼지게 재생하게 되는 그런 요소를 좀 빼내기 위해서 대구공 우퍼 유닛이라고 하더라도 양감이나 무게감 자체에는 제가 봤을 때 한 9인치급 정도로 재생을 하지만은 이 대형급 이 전면 배풀과 대형급 울림판을 이용을 해서 이 사운드가 정말 그윽하면서도 자연스러우면서도 널찍하게 우아하면서도 웅장하면서도 널찍하게 드라마틱하게 단순히 조그만한 스피커가 직진성을 가지고 그냥 소리를 이렇게 쨍 하고 이렇게 화살처럼 창처럼 이렇게 던져내고 쏘아내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넓은 울림판을 이용을 해서 널찍하고 드라마틱하게 소리를 그윽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재생하는 느낌은 매우 탁월하다 이거예요.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구동이 쉬운 게 중요하다. 제가 서론에서 강조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 스피커가 구동 난이도를 제가 이제 그 텍스트 리뷰에는 다 체크를 해놨어요. 구동 난이도가 5.5에서 제가 7.5라고 체크를 해놨습니다. 숫자가 높다라고 해서 무조건 퀄리티가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숫자가 높으면은 구동이 어렵다라는 의미이고 다루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고 숫자가 낮으면은 그만큼 구동이 쉬우면서 소리가 쉽게 나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숫자가 한 8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구동이 어려운 스피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7 정도가 한 중립적인 느낌이고 6.5 이하부터는 구동이 쉬운 편이다. 동급 대비 쉬운 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5.5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구동이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스피커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더 구동이 쉬운 편이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라고 해서 너무 만만하게 보실 건 아니고 7.5까지도 제가 이제 평가를 해놨기 때문에 너무 가볍게 보시면 안 된다. 근데 어찌됐든 비교 대상들에 비해서는 구동이 한결 그래도 쉬운 편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 100만 원대 뭐 블루투스 앰프 이런 제품들하고 매칭해서 사용하셔도 조금 아쉬울 수는 있지만은 크게 아쉽지는 않은 그런 정도의 음질을 내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100만 원대 앰프들보다 구동력이 한결 좋아지는 느낌을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제 개인적인 추천 앰프는 유니슨 리더치의 유니코 누보거든요. 400V 암페어의 트로달 트랜스가 탑재가 되었고 트랜지스터를 무려 8개를 사용하고 있는 앰프이기 때문에 구동력의 차이를 느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앰프가 그 정도 선으로 올라가시면은 구동력의 차이, 음질의 차이를 확연하게 느끼실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 편인데요. 그런 정도의 앰프만 매칭을 해줘도 와, 이 스피커 가격에 비해서 진짜 대박이다 라고 평가를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의 정말 완성도 높은 굉장히 짜임새가 좋으면서도 대역 밸런스감의 느낌도 좋으면서도 전면 배풀이 넓고 대형 우퍼 유닛을 탑재를 하고 있는 그런 면모를 유감없이 느낄 수 있는 품격 있는 사운드를 재생을 해주는 거죠. 사실상 이 스피커를 저렴하게 구매를 하시면 한 300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건데 300 정도의 스피커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우아하면서도 뭐 품격 있다 이런 표현을 써본 유래가 별로 없는데 뭐 그런 표현을 쓰기에 아깝지 않을 정도의 음질을 어렵지 않게 내줍니다. 사실상 다른 스피커들의 경우에는 구동이 어려워지면 우아하고 품격 있다. 아 정말 질감이 고급스럽다. 이런 정도의 표현을 쓰기 위해서는 앰프의 비용이 그래도 400~500만 원 이상은 올라가 줘야 되는데 지금 이 스피커는 적절하게 잘 타협을 하면은 유니슨 리더치 유니코 노보 지금 200만 원대 앰프거든요. 그런 정도만 매칭을 해줘도 저는 너무너무 훌륭했어요. 그리고 이 스피커의 또 하나의 장점이라면은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많은 분들께서 그냥 디자인만 보시고 클래시컬한 음을 추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은 저는 너무 과도하게 클래시컬한 쪽에 맞춰진 음질이 요즘 기준으로 무조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무조건 고급스러운 이미지다. 그래서 뭔가 그 클래시컬한 이미지, 빈티지한 음질을 낸다라는 거에 대해서 선망하거나 로망을 가질 필요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올라운드적인 특성이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스피커는 분명히 올라운드적인 성능도 뛰어난 제품입니다만은 그래도 어찌됐든
어찌됐든 다른 올라운드적인 성향의 대표 스피커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섬세하면서도 부드럽고 그윽하고 감미로운 느낌도 있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스피커를 이용을 해서 클래식이나 재즈 음악을 듣기에도 아주 훌륭하지만은 일반적으로 클래식 음악에 좀 특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약간 올드한 느낌의 스피커들의 경우에는 현대적인 전자음악이라든지 팝음악이라든지 대중가요라든지 아이돌 음악이라든지 이런 음악들을 재생을 했을 때는 굳이 표현하자면 상당히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멍청한 느낌을 내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좀 템포가 빠른 전자음악이나 맺고 끊음을 명료하게 해주면서도 단단하게 해줘야 되는 그런 다이나믹한 음악들이나 아니면은 어찌됐든 템포가 빠른 뭐 팝음악이나 현대적인 최신 아이돌 음악이나 이런 음악들을 재생을 했을 때는 오히려 더 저렴한 스피커들보다 영 못해버리는 엉성한 그런 느낌을 내주는 경우들이 과거에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리코 오디오 샌드위치 250이라는 스피커의 경우에는 디자인에 걸맞게끔 클래식 음악에도 아주 잘 맞는 느낌을 재생을 해줍니다만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굉장히 대구경 우퍼 유닛과 넓은 전면 페이퍼를 이용한 우아하면서도 그윽하면서도 품격 있는 사운드를 자연스러우면서도 감미롭게 넓게 재생을 해준다. 그게 클래식 음악의 필요로 하는 특성들이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대중가요라든지 아이돌 음악이라든지 팝음악이라든지 뭐 뉴에이지 전자음악 이런 음악들을 재생을 했을 때에도 전혀 아쉽지 않은 샌드위치 우퍼 유닛이라는 게 그냥 과거에는 이 재질이라는 게 없었어요. 과거에는 종이 아니면 뭐 고무 이런 재질을 많이 사용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샌드위치 알루미늄 패널이다 보니까 이 특징 자체가 이 우퍼 유닛이 나갔다가 들어오고 하면서 순발력 있게 치고 빠지는 느낌이 깔끔하면서도 다이나믹해요. 그래서 그 원형의 디자인 자체는 수십 년이 지난 디자인이긴 합니다만은 요즘 기준으로 봤을 때 구동이 쉬우면서도 상당히 기민하게 잘 작동을 하면서도 이 우퍼 유닛이 벙벙거리지 않고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단단하고 빠른 이런 작동을 보여주기 때문에 상당히 현대적인 전자음악에도 잘 어울리고 올라운드적인 특성을 보여준다. 그러면서도 구동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앰프에 대한 부담감이 크지 않으면서도 이 중고음의 선명도 자체도 상당히 좋게 재생을 해주는 이 올라운드적이라고 하는데 중고음이 답답해버리면 올라운드적이지가 않은 겁니다. 올라운드적이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장르를 가리지 않으면서도 모든 장르에 있어서 우수하면서도 준수한 정도의 수준 이상의 소리의 해석력과 선명도 그리고 순발력 이런 특성까지 갖추고 있어야 올라운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비교가 될 만한 올라운드 스피커 브랜드가 있죠. 브랜드까지 굳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 스피커보다 오히려 더 선명해요. 오히려 더 선명한데 또 반대로 선명하면서도 섬세하고 부드러움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 스피커가 더 낫다. 그리고 가격에 비해서 상당히 상품성이 출중하다. 그리고 구동 자체가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다른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구동이 어려워서 앰프를 좀 저렴하게 사용했을 때는 저음이 좀 엉켜요. 저음의 특정 무게감 있는 저음이 앰프가 약할 때는 아예 안 나와버리거나 나오게 되면 오히려 엉키거나 좀 부담스러운 사운드가 되거나 그리고 대역 밸런스가 그닥 좋지 못해요. 근데 이 제품은 대역 밸런스도 매우 훌륭하면서도 저음이 엉키는 경우도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장르를 재생을 하더라도 음질 자체가 그렇게 불편해지는 경우는 없더라.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제품이 상당히 훌륭하다. 상당히 추천드릴 만하다. 그리고 초보자 여러분들께서 부담 없이 사용하시기에도 어렵지 않다. 실패할 확률이 그나마 적다. 그런 측면에서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스피커는 트라이앵글의 앙탈 40주년 스피커입니다. 현재 이 스피커는 379만 원 그 정도 선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근소한 차이로 리코 오디오보다는 조금 더 비싼 가격입니다. 프랑스에서 직접 생산이 됐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만듦새라든지 디테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럭셔리하게 잘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뭐 외관이 멋지게 잘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제작을 중국에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제품은 40년 기념 제품이라고 해서 프랑스 본사에서 직접 제작이 된 제품이라는 점이 물론 이제 요즘은 중국에서도 제품 잘 만들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어찌됐든 뭔가 심리적인 안정감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얼마 전에 단독으로 추천하는 영상은 찍어놨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 자세하게 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단독 영상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음질에 대해서 좀 더 우선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피커 구동의 난이도에 대해서는
6.5에서 8이라고 제가 표기를 해놓은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이 아래에 링크에 있는 텍스트 리뷰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동의 난이도는 6.5에서 8. 그러면 사실상 구동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구동이 어렵지 않다라는 것은 앰프를 과도하게 비싸게 매칭하지 않더라도 사운드가 답답하지는 않더라. 사운드가 어렵지 않게 잘 뻗어 나와주긴 하더라. 잘 터져 나와주긴 하더라. 그걸 뜻하는 거거든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소리가 쉽게 터져 나오기는 하는데 이 스피커가 좀 세팅이라든지 매칭이 좀 까다로운 편이긴 하다. 제 개인적으로 이 스피커를 굉장히 극찬하는 만큼의 음질을 여러분께서 누려보시기 위해서는 그냥 저렴한 가격대의 앰프를 막 매칭한다라고 해서 그런 정도의 음질이 쉽게 나오지는 않더라. 그러니까 이 스피커의 성향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음색형 스피커가 따로 있고 음장형 스피커가 따로 있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거든요. 음색형 스피커라는 것은 그냥 색감, 음색, 소리의 스타일 자체가 마음에 드는 제품을 음색형 스피커라고 하고요. 음장형 스피커의 경우에는 스피커가 크기에 비해서 워낙 그 현장감 있게 스테이징을 쫙 펼쳐내면서 공간감이나 이런 입체감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넓게 재생을 하는 그런 스피커를 보고 음장형 스피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피커는 음색도 굉장히 세련되고 고급스럽긴 합니다만은 음장의 느낌을 잡는 거가 되게 까다로워요. 그냥 딱 들어보시면은 얼마 전부터 지금 오늘 비교를 하고자 하는 5가지 스피커를 앰프를 제가 아캄에도 매칭을 해보고요. 그리고 유니슨 리서치 유니코 90, 유니슨 리서치 유니코 누오보, 그리고 네임 오디오 이런 정도의 매칭을 해서 비교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너무 비싸지 않으면서도 그나마 잘 어울렸던 앰프라는 게 저는 워낙 유니슨 리서치를 좋아해요. 유니슨 리서치 펌프에서 돈이 되는 건 없습니다. 솔직하지 않으려면 오히려 머리를 굴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솔직하게 그냥 머리에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유니슨 리서치를 좋아해요. 가격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유니슨 리서치 매칭을 기본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유니코 90하고 매칭했을 때는 구동이 안 되는 느낌까지는 아닌데 만약에 유니코 90만 하더라도 그렇게 저렴한 앰프는 아니다 보니까 유니코 90보다 더 저렴한 앰프로 매칭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 사운드가 그렇게까지 만족스럽지는 않은, 제가 정말 이 스피커의 음색적인 부분이나 음장 공간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가격을 감안하면 정말 극찬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극찬을 하고자 하는 사운드가 초보자분들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게 쉽게 만들어지지는 않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스피커가 재생되는 음이 지금 여기에서 소리가 재생이 되어서 여기서 진동이 일어나가지고 여기에서 나한테 이렇게 다가오는구나, 그게 다이렉트하게 딱 느껴지는 스피커는 매칭이나 세팅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스피커는 트위터 자체가 혼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트위터의 진동판이 쫙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나팔 모양이 되어 있잖아요. 이걸 보고 이제 혼 타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피커는 거의 음색도 매력적이지만 음장형의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스피커가 가격에 비하면은 크기가 크지만은 크기에 비해서도 월등히 이 공간감을 넓게 사용을 해요. 그것만 좀 주의를 하면은 굉장히 가격에 비해서 매력적이고 고급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스피커다. 칭찬을 좀 하자면은요, 중고음의 표현력 자체는 오늘 비교를 하고자 하는 기종들 중에서 어쩌면은 가장 세련되고 고급진 느낌이지 않은가. 이 촉감 자체가 굉장히 촉촉하면서도 굉장히 세련되고 표현력이나 뉘앙스라고나 할까요? 이 느낌 자체가 단조롭지 않고 단조롭게 그냥 명징하고 선명하게 또렷또렷하게 이렇게 똑똑 떨어지는 느낌이 아니라 이 표현력 자체가 굉장히 고급지면서도 촉촉해요. 굉장히 입체적이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좀 세련되면서도 우아하게 느껴집니다. 그냥 듣는 순간 표현력이 다른 스피커에 비해서 월등히 좀 아방가르드하고 세련된데? 이런 느낌이 금방 느껴져요. 그래서 약간 이 트라이앵글 앙탈 40주년에 비해서는 좀 더 사운드를 좀 다이렉트하고 단조롭게 진행하는 스피커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 스피커의 사운드가 월등히 뭔가 그 가벼운 표현으로는 좀 발라버렸다 그런 표현 종종 쓰지 않습니까? 제가 쟤를 발라버렸어 오늘, 이런 표현 종종 쓰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중고역의 이런 음색적인 느낌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정말 고급스럽고 세련된 음을 내는 스피커인 게 맞습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이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는 게 무엇이냐, 소리를 그냥 다이렉트하게 나는 고음이야, 나는 중음이야, 나는 저음이야 하면서 그냥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가지고 그냥 다이렉트하게 이렇게 똑똑 떨어지게 이렇게 재생을 하는 게 아니라, 계단 형식으로 이렇게 재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모닉스가 굉장히 풍부하면서도 이 하모닉스가 넓게 펼쳐져요. 아예 좀 넓은 공간에서 좀 공간감을 풍부하게 살리면서 음장형으로 그윽하게 듣고자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만족을 하실 수가 있는데, 분위기 연출력이 좋은 거죠. 아까 제가 드라마틱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스피커의 음질도 상당히 그런 드라마틱한 면이 좀 잘 장점화될 수 있는 그런 특성의 사운드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좀 좁은 공간에서 그 앰프의 제어력이 좀 약한 상태로 사용을 했을 때에는 이 스피커가 재생하고자 하는 중고음도 약간 좀 뭔가가 명징하지 않으면서도 좀 들떠있는 듯한 느낌이지 않는가? 저음의 느낌의 경우에도 저음이 좀 단단한 느낌이 아니라 저음이 좀 너무 넓게 이렇게 벙벙거리는 것 같지 않아?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뭔가 이도저도 아닌 것 같은, 이게 깔끔하고 명징하고 정교한 느낌도 아니고 단정한 느낌도 아니고 저음도 헤비하면서 묵직한 느낌도 아니고, 이 저음이 묵직하다라기보다는 넓게 공간감을 재생을 해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좋게 해석을 하자면 현장감의 느낌이 좋죠. 공간감의 느낌이 좋아요. 그거를 공간감 자체로 내가 여기에 음악 공연장에 왔다, 이거를 우리 집 공간에 쫙 깔아놓는다는 느낌으로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백그라운드 사운드를 깔아놓고 그 분위기 자체를 내가 감상을 한다. 그윽하고 우아하게 음악에 빠져든다. 그런 분위기를 우리 집에 형성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상당히 잘 맞는 느낌일 수가 있는데,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음질이라는 것은 음악을 딱 재생을 했을 때 스피커에서 딱 소리가 맺혀가지고 나한테 딱 다가와가지고 내 이마에 딱 꽂히는 그런 사운드를 나는 좋아해. 고음 따로 구분이 되고 중음 따로 구분이 되고 저음 따로 깔끔하게 또 분리가 돼서 저음 따로 분리가 되는 그런 깔끔하고 단정하고 정교한 사운드를 나는 좋아해. 그럼 이 스피커하고 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히려 역설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고음 따로 구분되고 중음 따로 구분되고 저음 따로 분리되어 가지고 깔끔하게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 따로 구분이 되고, 그래가지고 깔끔 단정하다라는 것은 오히려 그것은 약간 인위적이고 단조롭고 계단 형태의 디지털스러운 음질이지, 이게 아날로그적으로 표현력이 풍부한 음질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날로그적인 표현력과 하모닉스와 사운드의 중저음의 울림이 풍부한 느낌을 우리 집에서 장점화될 수 있게끔 구현을 못하면은 좀 지저분하고 너무 울림이 너무 크게 울려서 좀 번잡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 아날로그적인 느낌이 풍부한 느낌을 정말 그 대역별로 이 짜임새라든지 대역별의 이 조화, 그걸 보고 이제 하모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하모니의 느낌 자체가 상당히 음악적으로 잘 조화가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매칭하고 세팅을 해서 사용을 했을 때 느껴지는 그 드라마틱한 절묘한 구성의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음악이라는 것 자체도 구성이잖아요. 구성. 그런데 이 스피커를 잘 세팅을 해놓고 사용을 했을 때 잘 어울리는 선곡을 해서 들었을 때의 그 감동적인 느낌이라는 것은 들어보신 분들만 알죠. 원래가 이 스피커가 40주년 기념 스피커라고는 합니다만은, 이 앙탈이라는 스피커의 원래 라인업 명칭은 에스프리 시리즈라고 합니다. 에스프리 시리즈. 그래서 제가 과거부터 이 스피커들의 음질을 에스프리 하면서도 아방가르드하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도대체 그게 뭔 소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스피커가 표현하고자 하는 음질의 느낌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조롭지가 않아요. 음악성이 상당히 매우 뛰어나죠. 음악적인 표현력이 매우 뛰어나요. 그렇지만은 그거를 장점화시켜서 최대한 장점을 살리고 단점이 드러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앰프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스피커 배치에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매칭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렇지만은 분명히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훌륭한 스피커라는 것은 맞다. 종합적인 만듦새라든지 프랑스에서 직접 생산했다라는 거라든지 사용되어진 부품의 고급스러움이라든지 마감 품질이라든지 세팅을 잘 했을 때의 그런 정말 감동적인 음악성의 느낌, 종합적인 음악성의 이런 짜임새, 구성, 완성도, 아날로그적인 음악적인 느낌의 완성도, 이 느낌은 깔래야 까기가 힘들죠. 다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나는 좀 명료하고 깔끔하게 꽂히는 사운드가 나한테는 좀 더 맞는가, 아니면은 나는 백그라운드 사운드 느낌으로 내가 무슨 재즈 카페라든지 어디 뭐 고급 레스토랑에 왔는데 어디에서 사중주가 이렇게 연주가 되는데 그게 울림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분위기가 근사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느낌을 더 좋아하는 것인지,
그런 거에 따라서 오히려 후자의 취향을 가지신 분들이라면은 이 스피커에 굉장히 만족할 수 있는, 가격에 비해서 음색의 고급스러움이라든지 촉감의 고급스러운 느낌이라든지 세련된 그 질감의 표현력, 그런 느낌에 있어서도 상당히 고급적인 느낌을 느껴볼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권장 매칭을 소개를 하자면요, 제가 아직까지 경험해 보기로는 가장 저렴한 앰프 매칭으로는 작년 오디오 엑스포 때 이 제품이 전시된 부스에서 뮤지컬 피델리티 A1에 턴테이블을 매칭한 음질을 들어봤는데요, 제가 그 정도 가격으로 구성된 음질 중에 가장 음악적이다, 가장 정말 고급지면서도 감동적인 음질이었다. 그 가격대로 제가 아직까지 들어본 음질 중에서요,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매우 훌륭한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턴테이블을 쓸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거고요. 그리고 앰프도 무조건 뮤지컬 피델리티 A1 하나로만 고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유닛 리더치하고 매칭도 괜찮은 것 같고요. 앰프를 아예 소리를 타이트하게 띄워주는 쪽으로 매칭을 하고 싶다라면은 최소한 아캄 SA35나 시모드 340i 정도는 돼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나는 음악적인 쪽으로 매칭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기본기가 좀 되면서 소리를 좀 묵직하고 풍부하게 내줄 수 있는 그런 앰프, 그러니까 뮤지컬 피델리티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괜찮았었던 것 같고요. 아니면은 유닛 리더치, 아니면 뭐 쿼드 뭐 이런 쪽이 되겠죠. 그런 쪽에 이런 부드러운 스타일로 매칭을 했을 때는 소스기가 좀 깨끗하고 선명한 쪽으로 소스기를 매칭하면 좋겠다. 그런데 깨끗하고 선명한 쪽의 소스기기는 요즘 많아요. 위모디오라든지 아니면 에버솔로라든지 그런 정도만 하더라도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깨끗하면서도 선명한 소리를 내주니까 그런 식으로 매칭을 하시면 좋겠다. 그런데 다만 무조건 저렴하게 매칭을 하고 싶으셔서 100만원 초반, 100만원 중반 이런 쪽에서 찾으시려고 하면은 조금 아쉬운 경우는 있을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스피커는 파인오디오의 클래식 시리즈입니다. 원래 이제 오늘 소개하는 주제 자체가 300만 원대에서 500 초반까지 구매할 수 있는 스피커를 소개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클래식 10은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기준 내에 부합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클래식 8을 전시해놨다가 판매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영상을 찍으려고 봤더니 클래식 8이 없고 클래식 10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엄밀하게는 클래식 10입니다. 클래식 8은 키는 거의 같은데 우퍼 유닛이 8인치로 작아지기 때문에 좌우폭이 좀 더 슬림해지죠. 클래식 10 기준으로는 제가 구동의 난이도, 구동의 용이성을 6.5에서 8.5라고 제가 체크를 해놨습니다. 클래식 8은 그거보다는 좀 더 낮습니다. 클래식 8은 구동하기가 쉬워요. 클래식 8은 아마 6에서 7.5 그 정도라고 체크를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클래식 10이 오늘의 주인공이 아닌데 약간 좀 꼬입니다. 클래식 시리즈의 최대 장점은 무엇이냐? 오늘은 이제 각각 다른 제작사의 스피커들을 비교해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게끔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최대 장점이자 차이점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파인오디오의 클래식 시리즈의 최대 장점은 섬세함과 촉촉함입니다. 이 스피커들도 사이즈가 상당하죠. 부피가 상당하죠. 클래식 8은 8인치, 클래식 10은 10인치, 클래식 12는 12인치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얘네들도 최근에 디자인된 제품답게 사실상 크기에 비해서 저음을 그렇게 강조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일부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매칭이 좀 가볍게 돼 있는 상태에서 들어보시고 나서 내가 생각했던 사운드하고 좀 다른데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음이 생각보다 덜 나와서 그렇게 생각들을 하십니다. 사실상 이런 청음실에 오셔서 들어보시면 지금 여기 청음실만 하더라도 12평, 13평 정도 되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각종 흡음재라든지 반사재들이 있고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서 듣는 거에 비해서 중고음은 좀 더 강조가 되지만 저음은 아무래도 깔끔 단정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매칭 자체도 아무래도 오디오적으로 매칭을 하고 아무래도 좀 저렴한 가격대로 앰프를 매칭을 하게 되면은 기대하시는 거에 비해서는 저음은 살짝 가벼운 듯하게 날 수밖에 없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피커가 대형급이면서 너무 과도하게 헤비하게 나오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내가 그동안 평상시에 들어오지 못했던 수준의 정말 좀 폭발적인 그런 저음의 맛으로 음악을 듣는 시대는 좀 지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생활 속에서 음악을 항상 가깝게 지내시고 음악을 자주 들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저음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음이 없는 사운드를 들으시라는 게 아니고
음악의 뉘앙스, 해당 장르의 음악 자체가 추구하고자 하는 분위기를 형성을 해주는, 분위기를 깔아줄 수 있는 정도의 저음만 동반을 해줘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너무 과도하게 강력하면서도 너무 폭발적인 저음이라든지 너무 무거운 저음이 나와줘 버리면은 오히려 밸런스를 해치게 됩니다. 오히려 그 해당 음악 장르, 재생되고 있는 음악이 표현하고자 하는 뭔가 촉촉하면서도 미묘한 그 감정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감정선에 빠져드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절대로 강력하거나 과도하게 무겁게 느껴지는 저음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해쳐서는 안 된다. 그런 표현력을 해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저음이 강력하고 저음이 과도하게 무게감이 있고 중량감이 있고 저음이 과도하게 깊이감 있게 재생이 되고 내가 그동안 써왔던 스피커에 비해서 저 스피커가 저음이 더 묵직하고 진하게 재생이 되기 때문에 그 스피커를 사야 되겠다. 그 스피커가 좋은 스피커다라고 해서 그 스피커가 트렌디화 되어지는 시대는 15년 전에서 20년 전에 기울어져 가고 끝났어요.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보더라도 그렇게 묵직하고 진한 음을 재생을 하던 매킨토시 앰프의 경우에도 정말 최상위 기종이 아닌 이상은 산뜻발랄한 음을 재생을 하고 있고요. 요즘 들어가지고는 최근 몇 년 들어서는요. 그리고 그렇게 구동하기가 어려우면서도 무거운 사운드를 재생하는 스피커들의 대부분이 과거에 비해서 판매량이나 인기가 많이 쫄아들었어요. 심지어는 JBL의 괴짝 스피커의 경우에도 저음을 그렇게 묵직하게 재생하지 않습니다. 파인오디오의 경우에도 크기나 부피에 비해서는 저음의 재생력이 좀 과도하게 묵직하다거나 과도하게 중량감이 있다거나 과도하게 저음이 좀 더 포만감 있게 막 우렁차게 이렇게 재생되는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오히려 우리가 이제 음악을 감미로운 음악을 재생을 했을 때, 서정적인 음악을 재생을 했을 때 클래식을 재생하거나 재즈 음악을 재생하거나 보컬 음악을 재생하거나 라고 했을 때 음악적인 그런 분위기와 운치라는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의 목소리가 됐든지 악기의 음역대들은 다 중역대죠. 중역대에서 재생이 되고 나서 그 중역대가 일단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후에 전체적인 음악적인 뉘앙스와 분위기를 형성을 시켜주는 데 있어서는 저음이라는 게 필수적이거든요. 저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아까 리크 오디오 설명할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부피가 크다라고 해서 저음이 우렁차게 나오고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또 이제 아직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스피커를 추천을 드리면은 아우 저희 집에서는 그렇게 큰 스피커 큰 사운드 못 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항상 큰 스피커는 큰 볼륨으로 큰 소리를 내기 위해서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파인오디오의 클래식 시리즈의 경우에도 우퍼 유닛이나 이 배풀이 커지는 이유 자체가 큰 음을 내기 위해서, 무겁고 풍부한 저음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소리가 중역대에서 저음역대로 이렇게 내려갔을 때 그 이음새가 훨씬 더 좀 우아하고 유연해지기 위해서. 오히려 반대로 볼륨을 낮춰서 재생을 하더라도 슬림하고 작은 스피커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우아하고 근사한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는 울림통 자체가 작아서 불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이 클래식 시리즈의 경우에는 볼륨이 오히려 작아도 그윽한 분위기 형성이 가능해지는, 그러면서도 소리의 촉감 자체를 섬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거 오리지널 영국 스피커 아닙니까? 요즘은 브랜드는 영국이라고 하더라도 경영 자체는 아예 중국으로 넘어가 버리는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 회사 자체는 오히려 그런 상황을 거부하기 위해서 훨씬 더 역사가 깊은 회사에서 오리지널 영국인들이 나와서 영국적인 우리의 사상과 그런 철학과 제작 경영 마인드를 유지하고 싶어서 따로 나와가지고 이런 제품들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브리티시 사운드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과거부터 한 20-30년 전부터 브리티시 사운드라는 것은 너무 과도하게 공격적이지 않으면서 특정 대역을 내세우지 않으면서 부각시키지 않으면서, 그런데 촉촉하면서도 매끄러, 그러면서도 따스하면서도 포근한 그런 사운드가 제가 이해하는 전형적인 영국적인 사운드, 브리티시 사운드가 그런 느낌이다. 잠깐을 듣더라도 그 음악적인 서정성이라든지 그 음악적인 감정선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촉감의 사운드를 내주고요. 오래 듣더라도 피곤하거나 자극적이지 않은 그런 사운드를 재생하는 게 영국적인
브리티시 사운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스피커가 거의 그런 사운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리크 오디오 스피커의 좀 더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때로는 리크 오디오가 좀 더 올라운드적이면서도 소리가 좀 더 시원시원하게 다이나믹하게 나온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리크 오디오하고 비교를 했을 때 리크 오디오가 훨씬 더 저렴한데 이 스피커가 가격이 더 비싸면서 더 좋은 점은 무엇이냐? 중고음의 섬세함과 촉촉한 느낌이 얘가 더 우수해요. 고급스러운 음악성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촉촉함이라는 요소, 섬세함이라는 요소라는 게 상당히 애매모호하면서도 중요한 요소예요. 어떨 때는 그 섬세하면서도 촉촉한 느낌 그 하나만으로도 음악 자체가 너무 감동적으로 너무 그 우아하게 들릴 때가 있고요. 때로는 이 스피커도 앰프 매칭을 좀 잘 해주셔야 되는데 앰프가 약하면은 소리가 얇고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종종 매장이나 이런 데 오셔가지고 이 클래식 시리즈의 스피커 소리를 들어보신 분들 중에 실망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실망하신 분들의 대부분이 앰프가 좀 약하게 매칭이 되어 있어서 매장에 오셔가지고 들어보신 매칭이 항상 권장 매칭이 아닙니다. 매장에 오셔가지고 저는 예산을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예산 폭 자체가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으면은 매장에서 당연히 저렴한 앰프로 매칭해서 들려드리는 거죠. 그게 무조건 100% 좋아서 매칭해서 들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앰프를 좀 약하게 매칭했을 때는 이게 보기하고는 다르게 좀 사운드가 좀 가벼워져요. 가벼워지고 좀 얇아집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원래 기본 세팅 자체가 저음을 그렇게 과장시키지 않는 매칭이었다 보니까 앰프를 약하게 매칭했을 때는 겉모양은 완전히 괴짝 스피커인데 소리가 왜 이렇게 얇고 가벼워? 그런 것 때문에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앰프 매칭이 잘못된 거죠. 저는 그렇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제작사에서도 그렇게 권장한 적이 없어요. 최소한 제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권장 매칭으로 들어봐야겠죠. 그런데 샵에서는 어떻게든 판매를 하려고 그 커트라인을 계속 낮춰서 부담 갖지 마시고 저렴하게 매칭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안내하는 거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도 100만원대 올인원 앰프라든지 100만원대 블루투스 앰프에서부터 그 위로 한 300만원대 뭐 아캄 SA35가 되고 네이머 유니티 노바가 되고 유니슨 리서치 유니코 누오보로 매칭해보고 그 위로 유니코 90도 매칭을 해보고 마크 레빈슨 5805도 매칭을 해보고 그러면은요, 앰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소리가 굉장히 담백해지면서도 이 소리가 담백하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리가 담백하다는 것을 평가절하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소리가 자연스럽다는 것도 평가절하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내가 돈을 이만큼 들였는데 내가 그동안 못 듣던 사운드를 화려하거나 강력하다거나 스펙타클하거나 이런 굉장히 뭔가 눈부시고 내가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사운드를 들려줘야 되는데 투자는 몇백만 원, 1000만 원 가까이 했는데 그런 사운드가 안 나는데? 그러면서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인들이 만드는 스피커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영국인들이 만드는 스피커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 영국인들이 생각하는 음악적인 감정선, 그거를 그대로 유지하는 느낌의 음질을 들려주는 게 그 영국인들의 목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적지 않은 비용을 들였는데 뭔가 내가 깜짝 놀랄 만한 스펙타클하거나 눈부시다거나 뭔가 강력하다거나 뭔가 엄청난 포만감이 느껴지는 그런 사운드가 나와줘야 될 거 아니냐라고 기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듣기에는 좀 평범하고 얌전하다,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반대로 음악적인 분위기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라면은 어찌됐든 확실히 대응급인 것은 맞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형의 스피커는 흉내를 내려야 낼 수가 없습니다. 이 감미로우면서도 그윽한 느낌이라는 것은 볼륨을 적게 하더라도 스피커를 넉넉하게 이렇게 넓게 배치를 했을 때 공간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굉장히 뭔가 넓은 평원에 와가지고 먼 발치의 풍광을 그윽하게 감상하는 듯한, 음악이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몸과 가슴으로 느껴지는 듯한 그런 느낌, 자연스러움과 감미로움과 그윽함과 우아함의 느낌, 품이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은 상당히 좋은 그런 스타일의 소리를 내는 스피커가 바로 이런 그 대형 괴짝형의 스피커들이다. 근데 과거에는 이런 대형 괴짝형의 스피커들의 경우에도 구동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탄노이, JBL도 저렴한 AV 스타일의 슬림한 스피커들은 구동이 굉장히 쉽죠. 왜 그러면은 AV 앰프에 매칭을 해가지고 생생한 소리를 내줘야 되니까, 홈시어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데 JBL의 괴짝형 스피커들, 스튜디오 모니터 스피커 중에 12인치, 15인치 우퍼용이 들어가는 스피커들, 무게가 50kg 넘어가는 스피커들 구동이 만만치 않아요.
엄청 어렵습니다. 탄노이도 마찬가지예요. 탄노이를 선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만은 탄노이로 이야 이래서 탄노이구나 하는 소리가 나게 하려면은요 앰프 비용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파이노디오 클래식 시리즈의 경우에는 빈티지 시리즈가 되면 이 제품은 그냥 단순하게 클래식 시리즈라고 부르고 상위 기종은 빈티지 시리즈라고 부릅니다. 빈티지 시리즈는 구동이 상당히 어려운데 클래식 시리즈는 구동이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클래식 8은 구동 용이성이 뭐 6에서 7.5, 클래식 10은 6.5에서 8.5 그런 정도로 제가 생각했을 때 한 7점에서 7.55 정도 선에서 앰프 비용을 많이 안 쓰고 그런대로 괜찮은 사운드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선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8.5까지 올라가면은 굉장히 고급진 사운드를 재생을 하는데 8.5라고 제가 체크를 한 것은 앰프에 좀 비용을 좀 쓰셔야 됩니다. 그런 표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리크 오디오도 분위기 있고 감미롭고 근사한 소리를 낸다라고 하고 트라이앵글도 분위기 있고 감미롭고 근사한 소리를 낸다라고 하고 우아한 사운드를 낸다라고 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지금 생각해봐도 여러분들께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트라이앵글은 다른 스피커들에 비해서 음색적인 세련됨, 음색적인 그런 고급스러운 느낌, 음색에 뭔가 화려한 듯한 느낌, 기교가 많이 들어간 듯한 느낌, 그러면서도 상당히 예쁘면서도 뭔가 광채가 느껴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트라이앵글이 더 좋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트라이앵글은 어찌됐든 그래도 슬림한 스타일의 스피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앰프가 근사한 울림의 느낌이라든지 고급지고 진한 느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앰프가 좋아야 되는 게 필수고요. 오히려 이런 스피커들이 앰프가 약해도 넓고 근사한 느낌은 더 쉽게 나와줘요. 더 큰 스피커들이 울림통이 크니까. 트라이앵글에 비해서는 이 스피커가 오히려 더 내추럴하고 촉촉합니다. 그러니까 음색의 느낌 자체는 오히려 내추럴해요. 트라이앵글은 얘네들에 비해서 오히려 금속성이기 때문에 트라이앵글의 트위터 자체는 금속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화려한 느낌이 있고 좀 더 화장기가 좀 더 있는데 그 화장기가 굉장히 세련되고 예쁘게 느껴지는 거죠. 좋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리크 오디오하고 비교를 하자면 리크 오디오가 좀 더 이 스피커에 비해서는 올라운드적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범생이에요. 범생이란 말을 부정적으로도 사용을 하곤 합니다만은 좋은 의미에서 얘는 범생이에요. 과도하게 선을 넘지를 않아요. 굉장히 안전한 스타일의 음색을 갖추고 있습니다. 상당히 음악적이면서도 밸런스감이 뛰어나면서도 음악적인 선을 안전하게 지키는 그런 스타일의 스피커고 리크 오디오는 범생이에 비해서는 바깥에 나가서도 놀기도 하고 좀 놀 줄 아는 애들하고도 어울릴 줄도 알고 뭐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뭐 공도 좀 차보고 놀러도 다니고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나 할까? 그래서 리크 오디오는 얘에 비해서는 좀 더 올라운드적이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자면은 리크 오디오가 가격도 더 저렴하면서 오히려 팝이라든지 락 음악이라든지 아이돌 음악이라든지 전자 음악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무난하게 어울리는 그러면서도 약간 거친 느낌을 표현해줘야 될 때 그런 느낌도 제법 나름대로 올라운드적으로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리크 오디오가 가성비는 정말 좋은 스피커인 것은 맞다. 이 클래식 시리즈를 단독으로 리뷰했던 과거 이 출시 초기의 영상을 보면은 이 클래식 시리즈도 과거 뭐 탄노이나 JBL의 그런 묵직한 무게가 있는 스피커라든지 뭐 클립쉬라든지 아니면 영국제 BBC 모니터 스피커라든지 그런 스피커들에 비해서는 이 스피커도 상당히 현대적인 대응력이 좋은 편에 속해요. 그런데 부드럽고 촉촉하고 감미롭고 그윽한 느낌을 약간은 남겨놓은 상태에서 사운드를 좀 템포감이 빠르게 재생을 해주니까 이 스피커로도 뭐 락 음악이나 팝 음악을 충분히 감상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이 파이노디오 클래식 시리즈에 비해서 클래식 시리즈가 그래도 섬세함과 촉촉함을 약간이나마 남겨놓은 상태에서 그런 올라운드적인 느낌을 재생한다라면은 리크 오디오는 그거에 비해서는 약간은 좀 더 재치발랄하고 좀 빠르고 기민하면서 날 것 같은 느낌으로 재생을 해주니까 그거는 이제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팝 음악이나 락 음악이나 전자 음악을 재생을 했을 때는 오히려 약간 날 것 같은 느낌으로 좀 생생하게 재생해 주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러면 리크 오디오에 충분히 만족하실 수가 있고 반대로 소리의 촉감 자체는 그래도 어찌됐든 얘가 더 고급은 고급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틀린 것은 아닌 그런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주인공은 얘가 아니고 얘보다 좌우폭이 살짝 더 슬림해지는 클래식 8인데 클래식 8은 가격이 그렇게 비싼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클래식 8은 구동이 쉽습니다. 그래서 다루기가 어렵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 클래식 8의 경우에
뭐 아캄 SA35 정도면은 거의 뭐 가지고 노는 정도 수준이고요. 아캄 SA35가 아니더라도 아캄 SA35보다 좀 더 저렴한 앰프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구동이 안 되어 가지고 오히려 음질이 나빠지고 있다라고 그런 우려를 하실 필요는 없을 정도로 클래식 8 같은 경우에는 구동이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이 파이누디오의 사운드를 접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클래식 8로 입문을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선택일 것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스피커는 리바이벌 오디오의 아탈란테 4입니다. 저렴한 가격대 제품 순서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영상의 목적은 제가 1000만원 미만에서 1000만원 미만이라고 해서 막 700만원, 800만원, 900만원짜리 소개를 해버리면 또 부담스럽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으로는 입문기는 벗어나면서 입문기 제품들과 확연하게 음질 차이나 스케일감의 차이나 소리의 깊이감의 차이나 질감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스피커의 그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부터냐, 그래서 300만원대의 리크 오디오부터 선정을 해본 거고, 거기에서 좀 더 나은 스피커들을 몇 가지 더 같이 소개를 해보자 라고 해서 이런 정도 스피커까지. 근데 이제 가격이 너무 비싸지면 안 되기 때문에 50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스피커까지 선정을 해봤습니다. 500만원대도 비싼 500만원대는 아니에요. 그런 정도로 가격대는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탈란테 4도 굉장히 해당 가격대에서는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경쟁력 있는, 그리고 실제 많은 분들께서 저희와 함께 청음을 해보시고 나서 극찬을 했던 스피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리바이벌 오디오 아탈란테 시리즈 같은 경우는 아탈란테 5가 제일 처음에 나왔죠. 그 스피커는 12인치 우퍼 유닛을 탑재하고 있는 대형급 스피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미지 자체가 아탈란테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15인치 우퍼 유닛, 12인치나 이런 정도의 우퍼 유닛이 탑재가 되어야 오리지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아탈란테 5는 매칭이나 다루기가 꽤 어려운 편에 속하는 스피커라고 생각하고요. 아탈란테 4가 오히려 우리나라 가정에서 쉽게 이렇게 접하시기에는 훨씬 더 유리한 스피커일 수 있다. 가격 차이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히려 만듦새나 성능에 비해서는 가격도 그다지 비싼 편은 아니다.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는 그렇게 비싸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다른 스피커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아직까지는 어쩌면은 음색적인 느낌이나 소리를 내는 분위기적인 측면에서는 얼추 좀 비슷한 편이었다라면은, 지금 이 스피커는 먼저 소개한 스피커들하고는 판이하게 좀 달라지는 느낌이 있어요. 리크 오디오나 파이누디오 클래식 시리즈에 비해서는 슬림한 편에 속하는 스피커이기는 합니다만은, 오히려 그런 리크 오디오나 파이누디오에 비해서 이 스피커 자체가 재생하는 중저음의 밀도감, 매끄러움, 중저음의 두께감, 중저음의 묵직감, 이런 느낌은 오히려 얘가 더 나아버리는, 가장 대표적으로 사운드의 밀도감과 진한 느낌, 그거 자체는 오히려 슬림하지만은 더 큰 스피커보다 더 우수하게 재생을 하는 스피커다. 그 점이 가장 이 리바이벌 오디오 아탈란테 4의 가장 큰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리크 오디오 설명을 하면서 저음의 풍부한 느낌은 9인치급이다. 실제는 11인치지만은 풍부함이나 중량감은 그런 정도로 재생을 해준다. 그런데 반대로 사운드가 그윽하면서도 넓게 재생되는 느낌은 11인치급으로 대형급으로 재생을 해준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슬림한 스피커가 대구경 우퍼 유닛을 동일한 느낌으로 넓고 자연스럽고 그윽한 느낌과 여유로운 느낌을 흉내를 내기는 어려워요. 분명히 슬림한 스피커는 슬림한 울림통에서 나오는 울림이 있습니다. 슬림한 통에서 소리를 세게, 진하고 세게 재생하려는 그런 느낌이 느껴져요. 반대로 이 통이 크면서 10인치 이상급의 우퍼 유닛이 탑재된 스피커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훨씬 더 그 그윽하고 넓고 자연스러운 느낌, 포근하면서도 울림이 나긋나긋하고 그윽한 느낌을 오히려 볼륨이 작은 상태에서도 쉽고 여유롭게 재생을 해버리는, 그래가지고 그 음악을 듣고 있으면은 공간을 좀 더 메워주는 느낌, 평화로운 듯한 느낌, 오히려 더 쉽게 느낄 수가 있죠. 그 맛 때문에 사실상 대구경 우퍼 유닛을 탑재하고 있는 스피커를 사용을 하고, 그 중에서도 구동이 쉬운 스피커를 선택을 하시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그윽하고 감미롭고 여유롭고 평화로운 듯한 느낌을 어렵지 않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스피커는 슬림한 축에 속하기 때문에 10인치나 11인치 우퍼 유닛을 탑재하고 있는 스피커하고 동일한 느낌의 여유로운 느낌을 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스피커들에 비해서 더 음색 자체는 진하다 이거예요. 진해. 이 스피커가 기본적으로 밀도감이 좋으면서도 진한 소리를 냈기 때문에 앰프에 힘만 받쳐준다라면 스피커를 좀 더 넓게 배치를 하면서 더
그윽한 느낌을 만들 수는 있어요. 사운드 스테이지 느낌이나 공간감을 만들 수는 있어요. 소리의 이탈력만 강조가 되면서 소리를 가볍게 재생하는 스피커는 넓히면 안 되죠. 너무 과도하게 넓히면 넓힐수록 소리가 가벼워져 버리기 때문에 스피커와 스피커 사이가 응집력이 형성이 되지를 않아요. 계속 강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에서 각 스피커별로의 특장점과 차이점이 뭐냐, 그거를 유념해서 오늘 영상을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리발브 오디오 아탈란테 4의 가장 다른 타사 스피커 대비 특장점이라면은 진하다라는 거예요. 응집력이 좋다, 밀도감이 좋다, 호소력이 진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죠. 이 스피커로 소리를 들어보면은 다른 스피커의 사운드는 좀 가볍게 느껴지게 돼요. 그래서 좀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아직까지는 항상 뭐 홈시어터 스타일의 사운드라든지 중고음만 깨끗하게 그냥 까랑까랑하는 그런 류의 사운드라든지 이런 류의 사운드만 들어보신 분들께서 이 리발브 오디오 아탈란테 시리즈의 사운드를 들어보시면은 우와, 확실히 리발브 오디오가 고급이구나, 완전히 소리의 질감이 다르구나, 그렇게 이제 칭찬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만 구동하기는 오늘 소개하는 스피커들 중에서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가장 구동하기는 좀 까다롭지 않나, 박하게 평가를 한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이게 구동이 어렵다라는 게 굳이 이 스피커 사지 마세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절대로 좀 이제 까다롭다는 이야기지. 근데 이제 구동의 난이도는 정말 냉정하면서도 객관적으로 제가 평가를 하자면은 한 7.5에서 한 9 정도 되지 않은가. 9라고 한다라면은 매우 어렵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7.5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진한 사운드를 재생하는 스피커에 앰프 매칭이 약해버리면요, 일단은 채널 분리도가 약해지게 되죠. 응집력이 좋다라는 것은 앰프의 힘이 좋을 때 응집력이 좋은 사운드를 재생하는 것이지, 그리고 진한 사운드라는 것도 앰프의 힘이 좋아서 대역 밸런스와 각 대역별 에너지감이라든지 분리도라든지 잘 분배가 되어야 되는 힘의 분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분배가 되어서 각 대역별로 표현을 해야 되는 강약의 표현이 잘 컨트롤이 되었을 때 진하다라는 느낌이 장점화가 되는 것이지, 앰프의 컨트롤 능력, 제어 능력이 약하게 되면 그 진하다라는 게 그냥 뭐 이도저도 아닌, 채널 분리도 안 되고 그냥 답답한 사운드가 돼버리는 거죠. 밀도 있으면서도 좀 무거운 사운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찰흙 같은 사운드가 돼버려요. 그래서 구동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저음이 워낙 밀도감 있게 진하게 이렇게 응축이 되어 있는 것처럼 재생이 되기 때문에 그 느낌을 답답하지 않게끔, 좀 스피드감이 떨어지지 않게끔 강력한 앰프의 힘이 필요로 는 것인데, 만약에 앰프에 투자를 많이 하기 어려운 상태인 경우,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너무 과도하게 묵직해지고 진해지는 중저음의 느낌이 나는 좀 거북하다, 나는 부담스럽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D클래스 방식의 앰프라든지 그런 경우에 아캄하고 매칭을 했을 때 그런 부작용이 해결이 쉽게 되는 그런 부분도 참고하실 만 하겠죠. 그런데 반대로 이 스피커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고유한 질감의 표현력을 살려서 음악을 재생을 하고 싶다, 그렇다면 저는 미니멈이 유니슬 내지 유니코 90 정도가 미니멈 매칭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질감형 앰프를 매칭을 한다면은 그래도 좀 무게감 있는, 무게가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질감형 앰프로서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물량 투입이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앰프 정도는 매칭을 하셔야 이 명성에 걸맞는 음질이 나와주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품의 사이즈나 크기가 모니터 오디오 골드 300하고 비슷해요. 근데 모니터 오디오 골드 300은 이 우퍼 유닛이나 미드레인지의 재질도 전부 다 금속 재질이고, 트위터의 경우에는 리본 트위터잖아요. 그쪽은 AMT 리본 트위터입니다. 근데 지금 이 스피커는 전부 다 실크 재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음색의 느낌이 동일할 수가 없어요. 어느 것이 더 좋은 방식이다, 어느 것이 더 나쁜 방식이다, 어느 제품이 더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취향에 따라서는 선호도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사용되어진 부품의 재질만 보더라도 동일한 음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모니터 오디오는 이렇게 이제 굉장히 광채가 느껴지게끔 하이엔드적인 오디오적인 테크니컬이 정말 뛰어난, 어마어마하게 해석력이 뛰어나면서도 눈부시게 이렇게 쫙 펼쳐지는 듯한, 그리고 저음의 스피드감도 아주 끝내주는, 거의 뭐 동급 최고조에 달아있는 그런 오디오적인 테크니컬과 기교, 쾌감, 이런 거는 거의 뭐 한계치에 달하는
그런 정도의 스피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D클래스 방식의 앰프를 매칭을 하면서 질감이 별로야, 음색이 차가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겠죠. 그거는 마치 아이스 커피를 마시면서 아유 이 한겨울에 커피가 왜 이렇게 차가워 그러면서 거기다 얼음을 계속 넣어서 먹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반대로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 이 리바이벌 오디오 아탈란테 4 같은 경우는 재질 자체가 전부 다 소프트한 재질이고, 인클로저의 구조 자체도 나무도 두들려 보면 알아요. 나무도 두들겨 보면은 굉장히 단단한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울림을 벙벙거리면서 부스팅하지 않는 밀도감 있게 모아주는 스타일의 인클로저 재질 구조도 갖추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보고도 답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 오디오나 그런 스피커들의 경우보다는 해상력이나 입체감이나 오디오적인 쾌감이나 눈부신 느낌이나 짜릿한 느낌이나 저음에 깔끔하게 치고 빠지는 느낌이나 이런 느낌들이 더 좋을 수는 없지만, 오히려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는 이 스피커가 재생을 하는 내추럴하면서도 밀도감 있으면서도 진하면서도 호소력 있으면서도, 모니터 오디오는 이렇게 눈부시게 펼쳐주지만은 이 스피커는 응집력 있고 밀도감 있게 이렇게 딱 응집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오히려 더 음악적이고 음악 듣기에 더 매력적인 음색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다만 그런 정도의 사운드를 들으시기 위해서는 앰프를 너무 저렴하게 매칭하시면은 이렇게 극찬하는 거에 비해서는 좀 실망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앰프 매칭이 관건이다. 그 점만 유념하시면은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스피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소개할 스피커는 모니터 오디오의 신형 골드 시리즈 모니터 오디오 골드 300 6세대 제품입니다.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뭐 세상 모든 제품에 해당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가 있을 수 있다는 건 뭐 당연한 겁니다만은, 이제 음색적인 성향에 있어서는 뭐 하이테크적인 성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형적인 하이엔드적인 성향이죠. 여기서 뭐 하이엔드적인 성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다면 뭐 무조건 좋은 것이냐? 취향에 따라서는 무조건 좋다라고 볼 수는 또 없겠죠. 오늘 뭐 이야기하는 뭐 테마 자체가 호불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오디오적인 특성, 소위 말하자면은 오디오적인 기교나 오디오적인 뭐 테크니컬, 어떤 스피커가 진정한 하이엔드적인 성향이냐 이렇게 따져봤을 때에는 아마도 그런 오디오적인 성향에 있어서는 동급 최고 수준의 스피커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동급 제품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스피커가 그런 오디오적인 기교나 테크니컬, 그리고 하이엔드적인 음색 성향, 뭐 소리의 해상력, 이미징의 표현력, 핀 포커싱, 입체감, 투명도, 그리고 뭐 정확성, 사운드의 스피드, 이런 측면에 있어서 어떤 제품이 최고냐라고 따진다라면은 아마도 이 가격대에서는 모니터 오디오가 최고이지 않은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소리의 해상력, 중고음에 있어서 얼마만큼 더 많은 정보를 더 선명하고 더 풍부하게 재생을 해주는가, 더 투명하고 선명도나 입체감이 더 좋은가, 뭔가 눈부신 듯한 느낌이 있는가, 쫙 펼쳐지는 입체감을 선사하면서도 핀 포커싱마다 이미징을 얼마만큼 정교하고 뚜렷하게 재생을 해주는가. 뭐 예를 들어서 밴드 음악 같은 거라든지 연주 음악을 재생을 했을 때 정중앙에 뭐 보컬이 맺힌다거나 좌우 스테이징을 딱 맞춰가지고 정교하게 소리를 내주는가, 그런 특성에 있어서 모니터 오디오 이 AM3 리본 트위터가 탑재되어 있는 모니터 오디오 스피커들이 매우 뛰어나다라는 것은 이거는 뭐 팩트예요, 팩트. 그걸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성들이 좋다라고 해서 모든 분들이 다 만족하고 사용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아무래도 이제 취향에 따라서는 좀 더 기본적으로 가장 쉽게 이해를 하자면, 분류를 하자면은 같은 가격이면 나는 중저음이 좀 많이 나오는 걸 좋아해. 중저음이 많이 나오면 아무래도 사운드가 좀 더 풍요롭게 느껴지고 감미롭게 느껴지고 좀 더 진득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모니터 오디오의 사운드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시죠. 표현하기 따라서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시거나 인정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은 이해를 못 하시거나, 본인 취향 자체가 나는 뭐 소리의 뭐 해상력 아니면 뭐 해상력이 뭐 얼마만큼 더 좋을 필요가 있느냐, 일반적으로 음악 듣는 데 있어서 뭐 들을 만큼만 나오면 되는 거지, 뭐 소리가 뭐 과도하게 답답하지 않을 만큼만 나오면 되는 거지. 해상력이라는 것은 나는 중립적인 사운드가 좋다. 그리고 중고음의 느낌도 뭐 눈부시고 짜릿하고 그런 정도까지는 나는 필요가 없다. 일단 좀 따스하고 섬세하고 포근하고 자극이 없고, 그러면서도 음색 톤이 좀 높은 것보다는 음색 톤이 좀 낮게 쫙 깔리는 느낌, 그래야 좀 진득하고 감미롭게 느껴지니까.
모든 대역의 음색 톤이 좀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느낌이 음악 듣기에 좋은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더 평탄하고 좀 더 안정적인 음질 아닌가? 그런 취향을 가지신 분들이라면은 다른 스피커 선택하셔도 돼요. 제가 무조건 어떤 특정 제품이 무조건 좋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현대화된 사운드, 좀 더 음질이 떨어지는 소스를 재생을 하더라도 스피커의 개인 능력만 가지고 소리의 해상력이나 입체감이나 눈부신 듯한 느낌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줄 정도로 현대적인 기술력이 투입이 되었고 하이테크적인 성능이 더 우수한 스피커가 뭐냐? 오디오 마니아로서 해상력과 정교함과 스피드감과 화려함과 저음의 맺고 끊음과 정확도와 저음의 단단함과 명료하게 치고 빠지는 느낌과 마치 정중하게 진짜 보컬의 얼굴이 이렇게 보이는 듯한 느낌, 그런 게 진짜 고급 오디오 아닌가? 그런 게 하이엔드적인 오디오 아닌가? 그런 또 취향을 가지신 분들이라면은 아마도 모니터 오디오의 사운드가 압도적으로 더 좋게 느끼실 수가 있는 이렇게 호불호가 분명한 스피커가 바로 모니터 오디오의 골드 시리즈입니다. 스피커의 크기로 봤을 때는 사실 아탈란테 4보다는 꽤 작고요. 트라이앵글 앙탈과 비교해서도 약간 더 작거든요. 근데 가격은 생각보다 싸지는 않아요. 워낙 그 현대적인 기술이 많이 들어갔고 또 모니터 오디오가 해외에서는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A사 유럽 영상 음향 협회에서 출시하자마자 올해의 스피커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가격대의 톨보이형 스피커 중에 제일 좋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미국 스테레오파일즈에서 A 클래스로 선정을 했습니다. 유럽이든 미국에서는 이 제품을 가격 대비 매우 훌륭한 제품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주의사항이라면은 일반적인 D클래스 방식의 앰프보다는 다른 증폭 방식이 저는 매칭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음색이 너무 얇고 가벼워지는 거나 자극적인 것이 좀 우려스럽다라면은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 매칭하세요. 제가 매칭하기로는 요 가운데 있는 유니시너지 유니크 90하고 매칭을 해도 꽤 근사한 음질을 들려줬고요. 아캄버 SA45 물론 이제 그렇게 매칭을 하면 스피커 가격보다 앰프 가격이 더 비싸지긴 합니다만은 앰프 가격을 너무 저렴한 올인원 앰프 중에서도 개중에서도 D클래스 방식을 매칭을 해버리면은 나는 모니터 오디오 골드 시리즈를 청음을 해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최악의 매칭 중에 하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매칭해서 듣지 말라고 하셨으면은 그렇게 매칭해서 들으시면 안 돼요. 그건 들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앰프 매칭만 적절하게 고려를 해서 신경을 써서 매칭해서 음질을 들어보시면은 상당히 수긍할 만한, 모니터 오디오가 이렇게 오디오적인 음질을 잘 만들어내는구나, 모니터 오디오의 사운드가 음질이 정말 수준급이구나, 그런 점들을 어렵지 않게 느껴보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제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말씀드리고자 하는 또 중요한 포인트라면은 앰프 매칭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 정도 되는 제품이면은 잘만 매칭을 하고 세팅하는데 신경을 쓰시면은요, 가격대가 한 2배 비싼 제품하고 비교를 하셔도 음질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게 여러분들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정말 좋은 제품들이죠. 이 제품들을 너무 가볍게 보시고 앰프 매칭을 너무 가볍게 하시면 그때부터는 가격에 비해서 단점이 드러난다. 그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어느 정도 선까지의 앰프 투자는 필요하다. 그래야만 이 제품들이 가격에 걸맞는, 제가 칭찬하는 것에 걸맞는 그런 고급스러운 음질을 재생을 해준다. 그리고 항상 이런 영상을 하게 되면은 좀 우려스러운 점들이 종종 나타나곤 하는데요. 역시 A라는 제품보다는 C라는 제품이 더 우수하네요. 개인적인 그런 호불호가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 차이가 무려 많게는 200만 원가량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차이는 무려 60%나 가격 차이가 난다라는 점, 그 점을 좀 유념하시고 그런 점들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품을 선택을 하실 때는 꼭 여러분들께서 선호하시는 성향이 어떤 성향인가, 그리고 꼭 피하고 싶은 단점은 어떤 점들인가, 이런 여러분들의 취향을 고려하셔서 제품을 선택을 하셔야 실패할 확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제품에 대한 앰프 매칭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제품에 대한 앰프 매칭은 어떻게 해야 되고,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나에게 어울릴 것이냐, 그런 점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일일이 제가 답변을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